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우리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로 끝나줬습니다. 아침부터 플러스가 나면서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됐는데요. 거래소가 플러스 1.05% 올라서 2656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42% 올라서 85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가 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단단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만 보면 아직도 약세장 지표다. 거래소가요 9조 9천억입니다. 어제 8조 9천억까지 갔다가 오늘 9조 9천억인데 어쨌든 10조가 안 되는 거래 대금이라고 그러면요, 시장으로 봤을 때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조 9천억이니까요. 최근 들어서 7조에서 한 8조 정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를 항상 넘어서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가 많이 모자란 그런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연결해서 요게 이제 지지선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요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요 윗단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21선이죠. 이게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선 아래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요 21선을 5일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났다. 그래서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난 후로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살짝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낙관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그 21선하고 21선이 이 앞에서는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빨간 선.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골든 크로스 모습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그런 선이죠. 근데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많이 안 하셔보셨어도 뭐 그런 얘기는 좀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21선을 이렇게 5일선이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근데 매수 시점을 골든 크로스가 나고서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도 그 뒤로 이렇게 한참 더 오르더라는 얘기죠. 여기도 그러죠. 지금 이제 이렇게 21선 아직까지 이렇게 못 뚫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샀다고 그러면요, 요 21선을 뚫고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뒤로도 이렇게 상당히 큰 폭 상승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지선 이렇게 부딪히면서 반등은 해줬지만 여전히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쯤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도 그렇고 우리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그런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하루 시장 흐름을 이렇게 보자면요, 이게 이제 분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시장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아침에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해서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버텨주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하고는 좀 달리 어제는 이렇게 아침에 높았다가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다고 그러면 오늘은 어제하고 조금 다르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오랜만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4,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아주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기관도 오늘 한 68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그동안에 매수 우위했다가 오늘은 한 5,6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54조 6천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이 빠지면서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요.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추이를 보면 예탁금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한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 예탁금이 지금 54조 6천억이니까요. 예탁금은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18조 9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로만 보면 강세장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은 많이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지금 9,500억이거든요.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줄어들지 않고 있죠. 미수금이.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폭락장임에도 개인들은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형 수익 지금 109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 보면 111조죠.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쪽 펀드 쪽에서는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이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98인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게 21선이죠. 요 21선 아래에 지금 일봉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이쪽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보면은요, 이런 모양이죠. 비슷하죠. 어제 마이너스 0.64%, S&P 500 마이너스 0.46%,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1.9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동안에 낙폭이 훨씬 더 컸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요 21선 생명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모양이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니케이 오늘 0.8% 오르기는 했지만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죠.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대만 플러스 오늘 1.3%. 대만도 비슷해요. 오늘 좀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독일 플러스 0.5%, 프랑스 플러스 0.3%,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상해 플러스 1.1%. 모양이 괜찮죠? 일봉이 아주 양봉이 길게 나면서 이렇게 잘 보시면 홍콩 지수는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어줬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서서히 이렇게 높이다가 오늘은 앞에 고점을 뚫고 아주 강하게 2.09%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다음에는요. 최근 외국인들이 매도 위주로 이렇게 시장에 임하면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근 한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은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대량으로 이렇게 매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한 130만 주 매수 우위했고요. 최근에는 좀 팔았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고, 삼성중공업 18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에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180만 주 매수 우위한 게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KB금융을 69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기아도 한 25만 주. 최근에 와서 자동차주들, 특히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자동차, 또 금융지주사, 또 대기업 지주사들 이런 것들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 우위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아마 5천억 넘게 오늘 매수 우위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KB금융, 뭐 기아 이런 쪽으로 집중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한 28만 주 매도 우위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위주로 제가 잠깐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는요, 아마 실적 발표한 거 아시죠? 매출이 한 12조 4천억, 영업이익이 2조 8천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2조 8천억이라는 건 대단하죠. 이 적자 났던 기업이요, 1분기에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이렇게 납품하면서 이쪽 그 실적이 이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 2조 8천억이라는 게요, 대단하다는 게 현대차가 지금 아주 잘 나간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삼성전자가요, 한 7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이번에 HBM 이거 하나만 가지고 2조 8천억이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1년으로 봐도 이제 10조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SK 하이닉스 그래프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21선이거든요. 생명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은 게 봐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제 생각은 사기는 사야 되지만 요 사는 시기를 이렇게 21선을 뚫고 위로 이렇게 올라섰을 때 그때 그거를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목으로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했을 때 21선 위로 올라섰을 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전체 시장이 뒷받침이 좀 안 되는 조금 약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금년에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만 사는 시기로서 21선 뚫고 올라갈 때 그때쯤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오늘 외국인들이 18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샀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팔기도 하고 그랬지 않나 싶은데 오늘 180만 주, 어제 40만 주, 그제 10만 주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아주 강해져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특징은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신고가 내는 종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주식이라는 게요, 신고가 내고 나서 그 후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주봉으로 보거나 특히나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월봉은 아주 길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때가 2011년에 36,000원 갔다가 2,800원까지 갔다가 10배 이상 빠졌다가 지금 한 3, 4년 횡보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고개를 살짝 쳐든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한 7,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한 20, 3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는 얘기죠. 길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가격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이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수주를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요. 실적 면에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10년 넘게 하락 내지 조정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격 부담이 좀 없다. 신고가가 난 종목이다. 여러 가지가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제 뭐 쫓아서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주춤했을 때는 좀 들어가서 보유하면서 한 연말까지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좀 올랐다고 그래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또한 180만 주 정도 매수 우회했는데요. 작년 연말이나 금년 연초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번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요. 보통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꾸준히 추세적으로 사주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해요. 수익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이렇게 수급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주식이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팔지 말고 좀 길게 보자. 이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KB금융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69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어요. KB금융도 자동차 또 금융지주 또 그 대기업 지주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KB금융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외국인 지금 보유 지분이요 75.56%입니다. 연초에만 해도 71%였는데 그동안에 한 5% 정도를 또 추가로 이렇게 매수 우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국민은행이지 KB금융은 외국계 은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금년 1분기 이렇게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조 4,900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요. 지금 홍콩 ELS 관련해서 거기에 충당한 금액이 한 8,600억 정도 떨어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떨어내고도 지금 1조 4,900억이니까요. 2조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대단히 좋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로서 가장 손꼽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렇게 끌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회했다가 최근에 근한 2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요. 지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을 이렇게 많이 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익 구조가 대단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거 기관들 거를 물량까지 뺀다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이쪽으로 물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주식을 잘하신 분이다. 상당히 주식을 잘 보고 계신다 이런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이 높은 가격에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싶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팔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품 주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길게 보고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개별성 종목으로요. 더전비주원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전체 시장 조정받는 것에 비하면 거의 조정 없이 지금 상승세가 단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전비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 우회해주는 그런 종목이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종목들 이렇게 몇 종목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더전비지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연기금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투신도 최근에는 좀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다시 만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요.
보험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500주 샀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변하면서 전체 시장은 이렇게 좀 주저앉았지만 그나마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는 그런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그런대로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더존 비주어는 제가 예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이제 2021년이죠. 1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 이때 2021년 13만 원 했을 때 실적하고 금년 실적이 비슷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5만 6천 원 왔는데 10만 원 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전 주가로 봤을 때요. 근데 요게 이제 주봉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닥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매물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매물대를 지금 이렇게 살짝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요 8만 원대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기 때문에요. 아마 거의 다 팔고 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지루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손바뀜 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좋은 모양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13만 6천 원 했을 때 실적하고 금년 실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도 예전 가격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나투어도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같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한 6.6% 올라줬는데요. 그동안에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라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요. 특히나 연기금 쪽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투어도 그런 그 성격의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안전하게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3년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종목인데요. 구조조정도 아주 깊이 했습니다. 인력 조정도 했고 이렇게 지점들도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킨 그런 구조조정 덕도 지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을 깊이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 지금 가격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이때 이렇게 같이 가담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조금 안정적이다 수급에서. 그래서 하나투어 금년에도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준 거의 회복했다고 그래요. 금년에 이제 그 여행객들이 특히 중국에서 많이들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투어도 제가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시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금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다시 되돌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더 진득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대로템도 최근에 꾸준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면서 수급에서 상당히 그런 이점을 안고 이렇게 급등을 했던 주식인데요. 아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마 이쯤에서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1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21선이 살짝 깨졌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음봉 난 거 가지고 매도해도 된다 이렇게 보다는요. 하루 정도
더 지켜보다가 내일 정도에도 이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음봉이 하나가 더 난다고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그때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이익이 났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아마 지금 팔아도 되는지 이제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21선 밑으로 다음 주에 음봉이 한 번 더 난다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좀 물량을 줄이든지 전체에 이렇게 이익 실현하든지 그래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의 긴 호흡으로 보면요. 현대로템은 이게 방위산업주 중에서도 지금 가장 탄력 있게 가는 주식이거든요. 기관 외인들이 조금 이제 팔기는 파는데 그렇게까지 주가를 많이 밀어가면서까지 팔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본다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21선 기준에서 음봉이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다음 주에 요 21선 위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되겠죠.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앞에 고점을 지금 이렇게 넘긴 주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주식인데 지금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양봉이 나는지 음봉이 나는지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좀 이렇게 하더라도 호가를 아껴가면서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거래 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 지금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아직까지는 좋지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 여기 지금 거래소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여기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장은 요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야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일봉이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요 일봉이 21선 위로 올라섰다는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가 안 되는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시장이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매수해 줬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매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좀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